시간을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. 독산역의 10평짜리 지식산업센터에서 고등학교 친구에게 이런 조언을 들었어요. 너는 지금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공을 쌓았어. 내가 볼 때 넌 책만 읽으면 분명 성공할 거야. 그때부터 그 친구는 매달 제게 책 두세 권을 직접 제 손에 쥐어주기 시작합니다. 도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친구 덕분에 처음 책 읽기를 그렇게 시작했고, 처음엔 친구가 추천해주는 책부터 차례차례 읽어갔죠. 심리학 콘서트, 리비더, 더 시스템, 부의 추월차선, 비상식적 성공 법칙, 조인트 사고, 핑크 펭귄 등 솔직히 책 제목이 잘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제게 매달 책을 쥐어주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점점 저의 지식들이 책이라는 접점을 통해 점차 사고가 확장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죠. 그리고 그때부터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았던 서점에 저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보기도 하면서 처음으로 책이라는 걸 직접 사서 읽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점점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작년엔 5차원 연애의 저자가 되는 변화를 맞이하기도 했어요. 이번 영상은 4년간 약 168권의 자기계발서 및 심리학, 마케팅 서적, 경영학, 철학, 글쓰기 등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얻은 인사이트를 공개하는 영상입니다. 어떤 책은 정말 인생을 변화시켜 주었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인사이트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. 야, 정말 이 책을 읽은 건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말이죠. 반면 어떤 책은 끝까지 읽어가지 못하거나 또는 이건 읽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며 끝내 책을 덮어버린 책도 있었어요. 처음엔 내 독해력이 아직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이걸 읽어내지 못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었지만 책을 점점 많이 읽어가기 시작하다 보니 꼭 이 문제는 내 독해력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. 독해력이 충분해도 내가 읽어내지 못하는 책이 분명 존재했다는 거예요. 오늘은 그에 대해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많은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책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. 하지만 수천 권의 책을 읽은 사람 중에서도 실질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분명 존재하죠. 누구에게는 책 읽기가 거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필살기가 되기도 하는데 누구에게는 그저 자기 위로 또는 시간 낭비로 치부돼버리기도 하는 이와 같은 차이는 대체 어디서부터 발생되는 것인지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. 이 인사이트는 분명 여러분의 인생을 더 성공으로 이끌게 될 것이니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시 돌아와서 친구가 제게 처음으로 책을 추천해 주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볼게요. 그 당시에 제가 가장 관심 있던 주제는 성공 그 자체였어요. 대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것일까?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강한 열망에 이끌리던 시기였는데 그 친구 역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시점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잘 공감하고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 친구도 정말 간절한 심정이었을 거예요. 그래서 책을 추천해 주었던 그 결도 이와 비슷했습니다. 성공을 이야기하는 자기계발서가 줄을 이루었죠. 정말 제가 갈구하는 그 소구점을 제대로 긁어줄 만한 책들이 줄을 이루었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가슴은 뜨거워져 갔습니다. 특히 인간의 심리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에도 그 친구는 저의 그 니즈를 즉시 캐치해내어 심리학 콘서트와 리비더비라는 책을 추천해주기도 했죠. 그로 인해 저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심리학 콘서트에서 제시한 몇 가지 실험을 일상에 직접 적용하면서 따라해보기도 하면서 와, 이게 진짜 되네 라고 하는 이런 전율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. 그 당시엔 책 읽기가 정말 재밌었어요. 왜 진작 읽지 않았었는지 참 후회가 차오르기도 할 만큼 말입니다. 그러다가 2020년 8월 정도일 거예요. 그 시점부터는 서서히 그 친구와 행보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. 저는 부동산 컨설턴트로 나아가기로 하면서 세일즈라는 영역에 더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그 친구는 일단 그 대표와 조금만 더 같이 일해보겠다라면서 대학로로 입성하게 되었죠. 신기한 건 이때부터 그 친구가 추천해주는 책도 읽히지 않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. 한 번은 팔리는 글쓰기라는 주제로 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.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도무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. 뭔가 뻔한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고
기존 마케팅 서적의 내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 무언가 내용도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처음엔 그 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또 그 시기에 아는 동생이 에세이 관련 책 하나를 추천해주기도 했는데 그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. 아마 초반 30% 정도 읽을 때쯤엔 솔직하게 시간 낭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책을 내려놓게 되었죠. 원래 내가 독서에 흥미가 없으니 다시 열정이 식은 건가? 뭔가 회의감이 찾아오려고 할 때쯤 또다시 그 친구는 제게 책 한 권을 추천해주기 시작합니다. 당신의 세일즈에 스핀을 걸어라. 그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미친 듯이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. 더군다나 부동산 영업이라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던 시기였기에 실질적으로 내게 접목해볼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고 느꼈고, 그 책을 시작으로 안 대장님의 멘트가 죄다, 김주환님의 부자의 말센스 같은 이런 책들을 찾아보기도 하면서 또다시 책 읽기에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. 그 시기에 부동산 영업으로 처음으로 월 1,000만 원을 찍기도 하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특히 스콧 애덤스의 더 시스템이라는 책은 열정보다도 성공을 이끌어낼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어요. 이 책을 기점으로 함께 영업하던 동생과 한 가지 사업 모델을 기획하며 온라인 보컬 강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기로 하죠. 이미 오프라인에서 보컬 강의를 진행한 이력과 수강생들의 실질적인 후기들을 모아 랜딩 페이지를 하나 제작하고 이것들을 홍보 마케팅할 수 있는 메타 광고를 집행하면서 온라인 세일즈의 시스템을 구축해 보고자 6개월을 몰입하게 됩니다. 솔직히 그 당시의 결과는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났어요. 이때 동업은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, 서로의 생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에 반드시 동업은 트러블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. 그 친구는 나름대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홈페이지 개발에 몰두했지만 당장 세일즈를 통해 고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저는 그 친구의 행보가 못마땅했던 거죠. 결과적으로 6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온라인 세일즈 시스템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부동산 영업으로 벌어둔 시드 머니를 전부 소진해버리는 바람에 제대로 시스템을 가동해보지도 못한 채 그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되게 됩니다.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는 과정이었을 뿐 실패가 아니었어요. 김승호 회장님의 사장학개론, 돈의 속성, 그리고 비상식적 성공 법칙과 마케팅 설계자, 원싱, 그릿, 역행자, 핑크펭귄, SNS로 열정을 돈으로 바꿔라, 나는 4시간만 일한다, 레버리지, 백만장자 메신저, 부자의 그릇 등 이 실패의 과정 속에 정말 수많은 책들의 인사이트가 점점 더해지니 당시 그 시기에 제가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가 더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. 예상하시겠지만 이 실패의 시기를 기점으로 저는 마케팅과 심리학, 사업에 대한 책들을 더 의도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고, 그 외에 철학, 에세이, 소설과 같은 그런 책들은 솔직히 그때부터 더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. 이때부터 제가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성이 보이기 시작했고, 이 목적과 일맥상통하는 책이라면 그 어떤 책이든 내게 큰 인사이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책이라면 아무리 큰 인사이트를 지닌 책이라도 최소한 그 시기에 저에게만큼은 와닿지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. 결국 성공하는 독서법은 현재의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맞는 책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. 또 한 번은 그 동업을 하던 친구와 완전히 틀어지게 되면서 연을 끊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. 게다가 그 친구를 제 지인들 대부분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만큼 굉장히 돈독했던 사이였는데, 그 친구와 연이 끊어지게 됨과 동시에 제가 소개시켜 주었던 친구 80%가 그들끼리 여론을 만들어서 저와 크게 틀어지게 됩니다. 그중엔 저의 연기 선생님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, 앞에선 저에게 이렇게 된 사건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해주는 듯하게 좀 타이르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, 뒤에선 저를 비방하고 오히려 그분이 주도적으로 저를 더 배척시키고자 모함을 하고 있었더라고요. 결과적으로 그 집단과 멀어지게 되었고,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큰 현타를 느끼게 됩니다. 아마 그 시기부터 인간관계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어요.
하여 그때부터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부터 법륜스님의 행복 같은 그런 책들을 보기 시작했고, 인간의 심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게리 마커스의 클루지와 같은 이런 책들을 읽기 시작했죠. 클루지는 처음 책을 읽기 시작했을 무렵에 자청님이 추천해준 책이었기에 그 시기에 한번 최초로 읽어보려고 시도해봤던 책이었지만, 당시엔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포기해버렸던 책이었어요. 그런데 제가 읽고자 하던 그 시기엔 단 한 개의 어려움도 없이 클루지 책을 읽어가기 시작했고, 비로소 인간의 심리적 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. 악플에도 더 태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. 게다가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게 되니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, 거기서부터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,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,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, 타라 스와트의 부의 원천, 특히 자청님의 역행자와 같은 책들을 더 의도적으로 찾아보면서 내면의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본질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. 특히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고 또 책을 통해 얻어낸 그 지식들을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었고, 그로 인해 제가 이 채널에서 전하고 있는 5차원 세계에 대한 이론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간혹 댓글을 통해서 저의 이 5차원 세계에 대한 이론을 어떤 책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었는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 몇 권의 책이 아닌 지금까지 책을 통해서 읽고 또 제가 직접 경험한 경험치가 토탈적으로 모여 탄생한 인사이트가 바로 5차원 세계이기 때문에 특정 몇 권의 책으로 이것을 정의할 수가 없었어요. 하여 가장 결정적으로 이 이론을 정립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책, 이 두 권만을 소개해드리곤 했습니다. 5차원 세계에 대한 이론은 다음과 같아요.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가리켜 3차원의 공간이라 표현하죠.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라는 직선의 차원과 더해지면 과거, 현재, 미래가 하나의 차원에 모여있는 4차원 세계가 될 것이고, 내가 선택하여 이루어진 과거, 현재, 미래뿐만 아니라 가능성, 기회비용으로만 남아있는 영역까지 모두 더해진 차원이 바로 5차원 세계가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각 차원은 나라는 존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으며 감정을 통해 각 차원은 소통하게 되죠. 그리고 0차원이라는 점의 세계를 향하게 되면서 우리 각 개개인과 이 세상 전체의 모든 것은 하나의 점으로 모이게 되고, 하나는 전체, 전체는 하나라는 이론이 완성되는 차원이자 카르마라고 하는 원리가 설명될 수 있는 차원이 바로 점의 세계, 0차원 세계가 될 것입니다. 나와 대상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나의 5차원 세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닫게 되니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울 필요가 없고 어떠한 사건에 또 특별히 기뻐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며,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바로 감정의 중심을 잡아 외부 세계에 대한 자극이 아닌 나의 내면에서부터 불어오는 기쁨을 완성시키는 것, 즉 조건 없는 기쁨이라는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최종 경지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었어요. 유전자 오작동을 통해 부정의 감정이 실은 기회가 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, 남자와 여자가 각각 추구하는 5차원 세계가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남녀 관계를 풀이하였으며, 궁극적으로는 저의 첫 번째 저서 5차원 연애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메커니즘에 대해 인사이트를 담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. 또한 인간의 기본 심리,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기본 심리가 작동함을 깨닫게 되자 이 우주에서 틀렸다라는 개념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, 이를 바탕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대의 행동을 해석해 보게 되면 또 그 상대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자 더 이상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실망할 이유도 실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었어요. 아직 완전하게 감정을 통제하여 조절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을 더 이어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이 5차원 레어원 채널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것을 전하고 싶었어요.
어쩌면 4년 전 정말 무력한 감정으로 길바닥에 주저앉았던 한 청년은 4년간의 독서를 통해 누군가에게 자신의 인사이트를 전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.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올바른 독서법을 알았던 것이고, 최초 저에게 책을 손수 쥐어주었던 그 친구에게 아주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. 고맙다 임마. 올바른 독서법은 내가 걷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 더 분명히 자각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. 내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.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나아가고 있는 그 길의 최종 종착점은 어떤 곳인가요? 여러분이 바라는 그 최종 종착점을 더 분명히 알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또 분명히 자각할 수 있을 때 이 우주의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. 성공은 여러분이 누려야 할 분명한 권리라는 사실을 오늘 하루도 자각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. 지금까지 오차원 레온이었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